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를 진행하는 박사과정 이윤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THS 연구 관련 논문들을 볼 때 이 레스팅 스테이트를 기반으로 하는 연구들을 좀 조사를 한 지 시간이 좀 흘러서 좀 최근으로는 이 레스팅 스테이트 기반으로 어떤 연구들이 진행되는지 조사를 해서 이를 기반으로 발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우선 첫 번째 논문입니다.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 Frontiers in Human Neuroscience에 실린 저널로 해당 저널은 사이콜로지 분야의 임팩트 팩터 2.9 Q2에 레이팅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 노벨티가 어떤 게 되냐면은 이 기존 THS 관련 연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자극 몽타주라든가 뭐 이런 좀 다양한 파라미터들을 가지고 뭔가 좀 이 THS의 효과를 비교한 논문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레스팅 스테이트를 기반으로 자극 세기를 조절해 가면서 한 연구에서 이렇게 조사를 한 연구는 또 이게 처음으로 보여서 이 자극 세기가 정말 이 뇌파를 변조하는데 효과가 있는지 이런 거를 좀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연구입니다. 네. 이 연구에는 총 25명의 피험자가 실험에 참여를 했고요. 이 피험자들은 총 이제 3회에 나눠서 실험을 진행했는데, 이 피험자 그룹핑이 조금 복잡해서 이 부분에 대해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25명의 피험자 중, 네, 이, 세기, 1mA에 참여한 피험자들이 15명, 20명이고요. 그리고 이제 2mA에 참여한 사람이 15명. 그리고 이 1mm 그리고 2mA에 둘 다 실험에 참여를 한 인원이 10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추후 분석을 할 때 뭐 15명 데이터, 20명 데이터 이렇게 해서 뭐 1mA랑 2mA의 효과를 보기도 했지만 이 두 자극세기에 모두 참여를 한 10명의 피험자 데이터만을 또 따로 추려서 추가 분석을 또 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요. 실험 프로토콜은 간단합니다. 이제 레스팅 스테이트, 그러니까 eyes open 그리고 eyes closed 요거를 이제 쭉 사용을 했고 이 왼쪽 아래 그림을 보시는 것 같이 이제 뭐 EOEC 뭐 블럭 하나당 이 10초짜리 EO 한 개, 뭐 EO 10초, EC 10초 이거를 18번씩 각각 반복하는 이런 블럭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자극 전에 이런 EOC 블럭이 총 3개, 그리고 자극 후에도 이렇게 3개, 이렇게 딱 이런 식으로 이제 실험 프로토콜이 구성되어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EEG 신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스팅 스테이트 기반으로 쭉 측정이 됐고, 이 자극 전후 동안에만 좀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뇌파는 국제 텐텐트 시스템 기반으로 64채널 동원해서 측정이 됐고요. 네. 이제 앞서 제가 이제 앞뒤로 뭐 세 블럭씩 이렇게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각자 심플하게 말씀드리면은 자극 전 18분의 레스팅 스테이트 그리고 자극 후 18분의 레스팅 스테이트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THS 파라미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자극 조건은 THS 그리고 쉐임 이렇게 두 조건이 있는데요. 그리고 자극 부착 위치 같은 경우에는 양극 전극을 OZ 그리고 음극 전극을 CZ에 부착을 했습니다. 이제 THS다 보니까 자극 프리퀀시가 존재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알파 대역의 이제 10Hz의 주파수를 자극 주파수로 선택을 해서 인가를 하였고 이 인텐시티, 그러니까 자극 세기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 1mA 그리고 2mA 이렇게 좀 설정을 해서 아까 제가 이 서브젝트 관련돼서 설명드릴 때처럼 이제 좀 이 가능한 사람들만 이렇게 좀 참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극은 총 20분 동안 이제 인가가 되었습니다. 이 측정된 뇌파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전처리로서 0.5에서 49Hz 대역에 대한 밴드패스 필터링, 그리고 이 EO, EC를 이제 번갈아 가면서 했기 때문에 요 EO랑 EC에 대한 에포킹을 했다라고 해서 이게 지금 10초 간격으로 에폭을 쭉 해줬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ICA를 적용을 해서 여러 잡음 성분들을 좀 제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전처리, 노이즈를 제거해 준 이후에는 이 4초 간격으로 데이터 세그먼트를 해 주되 이제 50%의 오버래핑을 걸어 가지고 이 좀 10초 데이터가 좀 더 다수의 세그먼트로 나뉠 수 있도록 해 줬고요. 그리고 이 FFT를 적용을 해서 이 세그먼트들에 대한 주파수 파워를 개선하고 이 세그먼트들에 대한 또 평균을 또 해줘서 이런 주파수 파워의 이제 변화를 좀 조사를 하고자 하였다라고 합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각각 A가 이제 1mA 그리고 B가 2mA일 때에 대한 이제 그 결과 그림인데요. 이 A, B 모두 뭘 의미하냐면은 이 자극 전 대비 자극 후 뭐 각각 뭐 램, TLCS 그리고 눈을 뜨고 있는 그리고 눈을 감고 있는 상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주파수 파워의 변화가 확인된 전극의 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쭉 보시면은 눈을 감고 있을 때 램 그리고 TLCS 눈을 뜨고 있을 때 램, TLCS 1mA 조건에서의 이런 건데 결과를 보시면 심플합니다. 램일 때보다 이제 실제 TLCS일 때 눈을 감고 있던 뜨고 있던 전반적인 주파수 대역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주파수 파워의 변화가 보다 더 많이 이제 나타난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2mA도 이제 동일하게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게 레싱 스테이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분석이 들어간 거다 보니까 이 알파 대역에서 이제 보다 이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뭐 램 그리고 뭐 TACS 조건 상관없이 좀 많이 두드러지게 이렇게 나타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 하단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A가 이 eyes closed 눈을 감고 있을 때 그리고 B가 눈을 뜨고 있을 때에 대한 결과인데요. 심플하게 알파 대역에서의 주파수 파워 차이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서 이제 그림 A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눈을 감고 있을 때 자극 전 대비 자극 후 쉔 조건일 때 이 1mA에서 이제 자극 전 대비 자극 후 뭐 주파수 파워의 유의미한 향상이 확인됐고 실제 TLCS 조건일 때에도 눈을 감고 있을 때 1mA, 2mA 이제 자극 세기에 상관없이 유의미한 주파수 파워의 향상이 확인되었다라고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즈 오픈 조건 같은 경우에도 이 앞서 있었던 1mA에 대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이 오픈 아니 쉔 조건일 때 1mA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주파수파의 변화 그리고 눈은 TLCS에서는 1mA, 2mA 모두 상관없이 통계적으로 뭐 유의미한 주파수 파워의 향상이 확인되었다 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요 왼쪽 하단에 있는 결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서브젝트로 나와서 말씀드릴 때 20명, 15명 이렇게 피험자가 완전히 동일하지 않은 상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이 들어간 결과고요. 제가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본 결과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결과입니다. 이 결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mA, 2mA 모든 실험에 이제 참여를 한 10명의 피험자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한 거고요. 해서 보시면은 대신 여기서는 좀 쉔 조건 없이 그냥 TACS 조건 사이에 이제 정말 차이 정도만 좀 확인을 했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자극 전 그리고 후의 디퍼런스 가지고 나타낸 건데 이 결과를 보시면은 눈을 뜨고 있을 때는 1mA일 때보다 2mA일 때 이런 주파수 파워의 유의미한 그 파워의 증가 폭이 2mA일 때 좀 더 유의미하게 크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mA가 눈을 뜨고 있을 때는 1mA보다 주파수 파워를 더 크게 향상을 시킨 거죠. 그리고 이 결과를 봤을 때 이 눈을 감고 있을 때 1mA에서 눈을 뜨고 있을 때 2mA 대비 통계적으로 더 유의미한 게 더 이 주파수 파워를 그러니까 더 크게 그러니까 1mA가 좀 더 눈을 감고 있을 때는 좀 더 효과적으로 이런 주파수 파워의 향상을 유도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 결과를 가지고 디스커션에서 언급하기를 어, 1mA는 눈을 감고 있을 때보다 이제 효과적으로
주파수 파워를 향상시킬 수 있고, 그리고 눈을 뜨고 있을 때에는 2mA가 보다 효과적이다. 해서 이게 동일한 TACS 자극이지만 이 세기에 따라서 이 아이즈 오픈 그리고 클로즈 상태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서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mA든 2mA든 이제 주파수파 뇌파 변조 효과는 유도가 가능하지만 이 자극 세기가 피험자의 상태 그리고 뭐 패러다임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영향 효과를 좀 상이하게 줄 수 있으며 이런 거를 좀 좀 더 면밀히 조사하기 위해서는 좀 추가적인 실험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언급으로 이제 논문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이제 Frontiers in Human Neuroscience에 실린 저널로 해당 저널은 사이콜로지 분야의 임팩트 팩터 2.9 Q2에 레이팅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의 노벨티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인트로에서 이 TACS 관련된 여러 선행 연구들이 있는데, 이런 연구들에서는 주로 이제 좀 자극 위치를 이제 도소레터럴 프리프론탈 콜텍스라고 이제 DLPFC라는 영역에 자극을 부착하는 연구가 되게 다수 존재를 하는데, 이러한 연구들 중 이제 대부분 이 한쪽 영역에 좌방구의 DLPFC 혹은 우방구의 DLPFC에 전극을 붙이는 연구들은 다수 존재하는데, 이 양측 DLPFC에 모두 자극을 부착을 해서 이 펑셔널 커넥티비티의 변화를 본 연구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자극 전후의 커넥티비티의 변화를 확인을 했지, 이 자극이 인가되는 도중에 이런 커넥티비티의 변화를 확인한 연구는 없고, 그리고 이제 TACS를 적용을 하고, 그리고 DLP-FC, 그러니까 양측 DLP-FC에 전극을 부착을 했으며, 그리고 fMRI를 동원을 해서 이 연구를 진행을 한 커넥티비티에 관한 연구를 진행을 한 거는 아직 자기들이 봤을 때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논문의 노벨티는 그냥 기존 선행 연구들에서 주로 확인하지 않았던 요소들을 여러 개를 좀 함께 복합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실험에는 총 15명의 피험자가 실험에 참여를 했고요. 이 피험자들은 총 3회 실험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각 실험은 최소 7일 간격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이 실험도 앞선 연구와 마찬가지로 레스팅 스테이트를 기반으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험 자체는 이제 왼쪽 아래 그린 것 같이 자극 전 레스팅 스테이트 베이스라인으로 찍고 그 듀링에서 15분, 15분 그 구분을 해두고 총 30분 동안 이제 자극인가 중에 뇌파 변화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포스트 TS 10분 그리고 T1 MRI 이렇게 6분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거 MRI 연구를 좀 처음 봐서 좀 고생을 했는데 T1이 그냥 T1 스캔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또 이미지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정도로 그냥 절차 정도로 좀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냥 저희는 그냥 뇌파적인 관점에 좀 이거를 대입해서 보면은 그냥 심플하게 자극 전, 자극 도중, 자극 후 EEG 찍었다라고 그냥 생각해 주시는 게 그냥 편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TS 파라미터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실험에 사용된 TS 조건 같은 경우에는 DC, AC, 쉐임 이렇게 세 가지고요. 자극 몽타주 같은 경우에는 DLPFC 양측에다가 다 부착을 하기 위해서 이제 DLPFC와 인접한 채널인 F3 그리고 F4에 각각 양극, 음극 전극을 부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극 세기는 모두 동일하게 1mA였고요. 그리고 ACS는 주파수가 들어가야 되니까 당연히 이제 이 ACS에 대해서만 6.5Hz 대역으로 이제 자극 주파수를 설정을 해서 총 30분 동안 자극을 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측정된 MRI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이 MNI라는 걸 기반으로 노멀라이즈 해주고, 그리고 이 논문들, fMRI 관련된 논문들을 좀 찾아봤을 때, 전처리를 할 때, 이 MRI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측정되는 열댓 개
이 볼륨이라고 하는 슬라이스에서는 좀 허수, 그러니까 좀 크게 의미 없는 값들이 들어가는지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좀 제거를 하고 이제 분석을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가장 처음 측정이 된 10개의 슬라이스, 그러니까 10개의 볼륨은 이제 분석에서 제외를 하고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처 처리를 위해서 이 AFNI 소프트웨어라는 걸 사용을 해서 뭐 아웃라이어 제거, 뭐 디스파이킹, 뭐 스파시얼 스무싱 이런 다양한 전처리 기법을 적용을 했는데요. 이 제가 이 논문의 결과, 그러니까 뭐 네트워크의 변화 이런 게 좀 궁금해서 찾아보기는 했는데, 사실 제가 이 MRI에 대해서는 아직 그러니까 백그라운드가 어느 정도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라, 뭐, 이 fMRI의, 그러니까 측정 메서드에 나와 있는 뭐 fMRI의 뭐 몇 T, 뭐 MRI 뭐 3테슬라 뭐 이걸로 측정을 했고, 뭐 볼륨은 어떻고, 뭐 몇 슬라이스에 뭐 이런 되게 다양한 전문 용어들을 제가 일일이 다 이렇게 찾아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좀 지금 당장 설명드리기가 조금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워서, 요런 뭐 아웃라이어, 뭐 디스파이킹, 뭐 스파시어 스무싱 이런 게 그냥 있다 정도로만 좀 받아들여 주시고 좀 넘어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해서 이런 게 정말 디테일이 정말로 궁금하시다면은 요런 거 한두 개 좀 찝어가지고 질문 이렇게 따로 주시면은 요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당장 금방금방 찾아서 뭐 요런 기능을 한다, 요런 거는 제가 따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서 이 분석 결과에 대한, 제가 앞서 이제 양해를 구한다고 설명을 스킵을 했는데요. 네. 결국은 전처리한 데이터로 피어슨 코릴레이션을 구해서 이런 커넥티비티의 변화를 확인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해서 결국 이 아래에 있는 결과가 그 커넥티비티 결과인데요. 우선 왼쪽 그림, 요 결과가 TDCS에 대한 효과이고, 오른쪽에 있는 이 결과가 TACS에 대한 이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논문, 요 그림에 있는 이 결과는 이제 TFFC, 어떻게 보면 이 자극이라는 게 자극 부착 전극 가장 인접한, 그러니까 전극 바로 아래에 있는 내용의 효과가 가장 크다고 알려져 있어서 이 논문에서는 F3 그리고 F4 영역 아래에 있는 뇌 영역과 다른 뇌 영역 사이에 이런 코릴레이션을 좀 중점적으로 이제 확인을 했는데요. 이 TDCS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 반구, 그러니까 F 오른쪽 영역이니까 이게 F3, 네, 우반구 영역이랑 이제 다른 뇌 영역 사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이런 커넥티비티의 변화를 확인을 할 수 없었는데, 이 좌반구의 이제 정극 아래에 있는 요 뇌 영역과, 그리고 이 지금 보신 거지 IPL 그리고 이 SPL이라는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이런 커넥티비티의 변화가 확인되었다라고 합니다. 해서 요게 결국 요것들을 보시면 이제 베이스라인 대비 듀링 1 그리고 듀링 2 그리고 포스트 조건에서의 이런 커넥티비티의 변화인데요. 해서 이 레스팅 스테이트 펑셔널 커넥티비티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요게 뭐 우측 반구에 대한 변화 그리고 좌반구에 대한 변화인데 결국 똑같습니다. 트렌드가 똑같기 때문에 좀 묶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베이스라인 대비 액티브 TDCS 조건에서는 좌반구든 우반구든 할 거 없이, 그러니까 이 F3 영역에서, 그러니까 좌반구에서는 이런 커넥티비티의 변화가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경향성으로 나타나고, 쉔 조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감소를 하는 그런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다가 결론이고요. 그리고 이 TACS 같은 경우에는 이 SPL이라고 불리는 영역에서는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TACS랑 마찬가지로 우반구의 정극 아래에서는 어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 좌반구의 자극 정극 아래에 있는 영역과 이 IPL이라고 불리는 요 뇌 영역에서는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실제 TACS 조건에서 이런 커넥티비티가 베이스라인 대비 증가를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IPL, SPL이라고 하는데 이 IPL이 조금 더 이게 외곽 쪽에 빠져 있는 이런 내용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SPL이 조금 더 이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요거 봤을 때 얘도 이 THS도 이 SPL에 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 싶기는 한데 논문에서는 뭐 이걸 좀 구분을 해서 봤을 때 이 THS는 요 IPL이라는 영역에서만 좀 차이가 났다. 라고 이제 결론이 났고요. 그리고 이 논문에서 이 결과들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할 때, 이 TACS랑 TDCS랑 이 경향성에 약간의 좀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경향성의 차이가 우선 첫 번째로 이제 DCS는 좀 더 넓은 영역, 그러니까 IPL과 SPL 두 영역에 효과를 줬고, 그리고 이 T, AC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반구의 이제 IPL에 대해서만, DCS는 양측 IPL, SPL, 그리고 TACS는 우측의 IPL에 대해서만 이런 효과가 나타났다라는 이런 경향성의 차이가 존재한다. 라는 걸 이제 언급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TDCS는 이제 듀링 동안 이런 커넥티비티가 증가를 했다가 자극이 종료된 이후에는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된 커넥티비티가 있지만 듀링 대비 조금 감소하는 반면 이 TACS 같은 경우에는 이 포스트 조건에서 오히려 이런 커넥티비티의 향상 그러니까 변화가 조금 더 많아졌다. 향상 폭이 조금 더 커졌다라는 걸로 이제 ACS랑 DCS가 유사한 효과를 보이지만 경향성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좀 언급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 연구에서 말을 하는데, 이 센트럴 익스큐티브 네트워크라는 것을 그러니까 프론탈 영역과 이제 퍼레이터에 대한 이런 그 커넥티비티 네트워크를 말을 하는데, 이 TACS랑 이 DCS가 요 센트럴 익스큐티브 네트워크를 좀 변주를 할 수 있었다라고 이 논문에서는 보고 있었고, 해석을 함에 있어서 그렇게 봤었고, 이 네트워크는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이제 DMN이라는 거랑 좀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DMN의 뭐 변화랑 뭐 여러 정신질환, 신경질환과 큰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 센트럴 익스큐티브 네트워크라는 것 자체도 인지, 그리고 주의력과 좀 연관이 있는 네트워크인데요. 쉽게 말하면은 이 익스큐티브 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뭔가 일이 생기면은 내가 당장 주의를 바깥으로 돌려서 이 일을 해결할 준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뭐 이런 거를 할 때 좀 더 크게 나타나는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논문에서는 뭐 이런 음의 상관관계가 있으니까 이 센트럴 익스큐티브 네트워크를 변주를 시킴으로써 이 TES, DC든 AC든 이 간접적으로 DMN조차도 좀 변주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언급을 하면서 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언급을 하고 논문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이제 프나스라고 하는 논문이고, 그래서 풀네임이 이제 뭐 Proceeding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라고는 저널에 실린 논문으로, 이 해당 저널은 Multidisciplinary Sciences 분야에서 임팩트 팩터 11.1 Q&A 레이팅 되어 있습니다. 어, 이 논문의 이제 노벨티 그리고 이제 인트로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이 아까 두 번째 논문한테 제가 잠시 언급드렸는데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게 이제 휴식 상태에서 좀 나타나는 네트워크를 의미를 하는데요. 이 DMN이 이제 여러 정신질환과 이제 연관이 있다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이 알파 액티비티가 이제 DMN의 기능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 명확한 기전, 그러니까 이제 알파 액티비티랑 이제 이런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변화, 뭐 이런 게 이제 어떤 기전을 가지고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연구를 진행을 하고자 했다라고 나와 있었고, 그리고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뭐 장애나 뭐 연결성의 약화 이런 게 정신질환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아직까지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그러니까 DMN을 좀 직간접적으로 이제 조절을 함으로써 이
이런 정신질환에 대한 증상 완화와 같은 걸 목적으로 하는 연구들이 아직 좀 드문 상태라고 합니다. 해서 이 연구에서는 이 THS를 통해서 뭐 알파 액티비티의 변조를 하고, 그리고 요걸 기반으로 뭐 좀 페이즈의 변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네트워크의 변화까지 유도가 되는지 이런 걸 좀 확인을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되게 좀 기초적인 연구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해서 이 논문에서 이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는 총 41명이고요. 두 그룹으로 나뉘어서 이제 실험을 쭉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논문에 사용된 프로토콜은 이제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레스팅 스테이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극 전, 후, 그리고 각각 10분씩 이 레스팅 스테이트, EO 컨디션의 레스팅 스테이트 이지를 레스팅 스테이트를 유지를 하였고, 자극을 인가받는 도중에는, 요게 조금 특이를 한데, 이 스탠다드 컨티뉴어스 퍼포먼스 태스크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오드볼이랑 되게 유사한 그런 태스크를 좀 했는데, 오드볼만큼 좀 특이하진 않고 그냥 되게 심플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랑 Y가 있는데 X를 타겟이라고 주고, 그냥 X가 나올 때마다 그냥 버튼을 눌러라 라고 하는 이런 되게 간단한 태스크를 했는데, 요걸 했던 이유가 어쨌든 이 논문에서는 알파 액티비티의 변화를 좀 더 극대화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DMN의 변화를 보는 거기 때문에, 자극의 인가와 동시에 이런 THS에 대한 수용성을 좀 얼마 잘 받아들이는지를 좀 높이기 위해서 이 스탠다드 컨티뉴어스 퍼포먼스 태스크라는 거를 별도로 좀 수행을 시켰다라고 좀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해서 이 THS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이 논문은 HDTHS를 사용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극 조건은 우선 이제 THS, 쉔 이렇게 두 종류 이렇게 되고, 자극 몽타주는 양극 전극을 POZ, 그리고 음극 전극들을 P1, P2, OZ, O2 이런 식으로 요게 네, OZ, O2 이런 식으로 부착을 해서 이제 4 곱하기 1 형식으로 이제 전극을 부착을 해서 자극을 인가를 했고요. 이 타겟이 알파다 보니 자극 주파수도 10Hz 알파 대역이고 사용을 했고, 자극 세기는 2mA, 그리고 자극은 총 20분 동안 인가를 하였습니다. 네. 이 연구에서는 EEG랑 fMRI를 동시에 확인을 했는데요. 우선 EEG 같은 경우에는 레스팅 스테이트 동안 이제 측정이 됐고, 자극 전후에 측정이 됐고, 64채널 기반으로 측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fMRI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극 전후에 10분 동안 이제 측정이 됐는데, 제가 앞서 두 번째 논문에서 잠시 언급드린 거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 그레디언트 에코 T2 웨이티드 에코 플래너 이미지라는 거를 이제 기반으로 측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뭐 측정을 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3D MPR AGE T1 스캔이라는 것도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여기서 좀 중요하게 그냥 생각하시면 뭐 T2 이미지도 뽑고 T1 이미지라는 것도 같이 그냥 스캔을 했다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T2랑 T1의 차이가 그냥 요거에 대한 음, 디테일 차이가 어떤 이미지의 종류만 조금 다르고, 결국은 그냥 뇌 활성 정도를 보는 건 동일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fMRI를 자극 전후로 그냥 측정을 해준 것이고, 그리고 자극 전후로 이제 측정을 해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EEG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미 오토매틱 디텍션 알고리즘이라는 건데, 이게 어떤 알고리즘인지 어떤 툴박스를 썼는지 언급은 안 돼 있지만, 이제 이제 오퍼레이터가 육안으로 보는 것, 그리고 프로그램적으로 이제 디텍트를 해주는 이런 그 반쯤 자동화된 이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이제 ECG나 이런 좀 큰 노이즈들을 제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0.5에서 50Hz에 대한 밴드패스 필터링을 걸어줬고요. 그리고 이 FASTR, 그 FASTer 알고리즘이라는 걸 기반으로 스레시홀딩을 해줬다고 합니다. 해서 이 알고리즘의 명칭만 나와 있고, 이게 뭐 어떤 기준으로 이제 사용이 됐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이 없어서, 그냥 어쨌든 스레시홀딩 걸어서 이제 노이즈한 거는 제거를 해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파수 파워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1에서 50Hz에 대해서 뭐 FFT 분석을 해주고, 그리고 커넥티비티도 함께 봐줬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레인저 커저리티라는 지표를 기반으로 하는 이런
커넥티비티를 볼 수 있는 걸로 했는데, 이제 그레인저 이제 커저리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잠시 찾아본 바로는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코릴레이션이랑 되게 유사하게 시계열에서 뭐 한쪽 신호원과 다른 쪽 신호원의 유사성, 그리고 페이즈의 뭐 유사성 이런 걸 기반으로 이제 이 값을 추산해내는 그런 지표 중 하나로, 일반적인 그냥 커넥티비티의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fMRI를 위한 이제 전처리,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에는, 네, 우선 앞서 두 번째 논문이랑 마찬가지로 가장 초기에 찍힌 12개의 볼륨은 제외하고 분석이 들어갔고요. SPM12 그리고 DPAR, SFA, 툴박스라는 걸 기반으로 여러 다양한, 네, 이런 전처리를 해주고, 밴드패스 필터를 0.1에서 0.08Hz에 대해서 이제 걸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션 스파이크 스크러빙 같은 것도 좀 해서 이전 헤드 무브먼트라든가 동작에 대한 이런 스파이크 신호들은 좀 이렇게 스크러빙이라는 게 좀 이렇게 무디게 해준다, 그러니까 갈아낸다. 그래서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다 보니까 제가 잠시 찾아본 바로는 그냥 노이즈를 제거를 해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제 EEG에 대한 결과, 좀 중점적으로 나타낸 결과이고요.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자극 전후에 이제 TACS인지 쉐임 조건인지에 대한 심플한 정성적인 결과를 나타냅니다. 요걸 봤을 때 지금 이 흰색 점 같은 경우에는 요 논문에서 좀 중점적으로 보고자 했던 이 후두부 영역에 이제 뇌파 전극들을 그냥 흰색으로 나타냈고, 이 회색 표시 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작은 몽타주를 의미하는 겁니다. 해서 요 결과 그림들만 쭉 봤을 때 자극 전 대비 자극 후 이 디퍼런스를 나타내는 결과를 봤을 때 TACS 조건에서 쉔 조건은 그렇지 않은데 쉔 조건과 비교를 했을 때 이 실제 TACS 조건에서 이런 이 후두역 영역에서 이런 주파수 파워의 향상이 좀 눈에 띄게 나타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이거를 이제 평균을 해서 쭉 봤을 때 이 액티브 TACS 같은 경우에는 자극 전 대비 자극 후, 그러니까 점선 대비 실선에서 좀 육안으로 봐도 좀 주파수 파워가 향상됨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해서 이제 심플하게 이걸 쭉 봤을 때, 정량적인 결과를 쭉 봤을 때, 요 흰색 점으로 있었던 걸 이제 좌반구, 우반구 나눠서 정량 분석을 한 결과인데요. 이 그림이 알파 대역에 대해서. 네, 그래서 알파 파워의 변화를 이제 후도 두 정엽에 대해서 후두엽에 대해서 좀 제한적으로 좀 봤을 때, 좌반구, 우반구 할 거 없이 실제 TACS 조건에서 자극 전 대비 자극 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주파수 파워의 향상이 나타남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오른쪽 이 두 결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넥티비티에 대한 결과인데요. 이 결과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 퍼라이탈 to 프론탈 이 커넥티비티에 대한 결과인데, 요 posterior to frontal connectivity라는 요 커넥티비티가 이 DMN 그리고 뭐 이런 정신질환과 이렇게 좀 연관이 있다고 알려진 요 연결성이다 보니까 이 논문에서는 이 P 화살표 F, 그러니까 posterior to frontal connectivity를 좀 중점적으로 봤고요. 요걸 봤을 때 정성적으로 봤을 때 이 실제 TACS 조건에서 자극 전 대비 자극 후 요 실선에서 이런 커넥티비티가 증가하는 게 좀 보였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런 커넥티비티의 증가가 이 우반구에서 좀 더 두드러지게, 좌반구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우반구의 이런 커넥티비티 같은 경우에는 자극 전 대비 자극 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음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2번 결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fMRI 기반으로 이제 도출된 결과들을 의미를 하는데요. 네, 이걸 결과들을 쭉 봤을 때 우선 이 왼쪽 상단의 A 같은 경우에는 이 볼드 신호를 기반으로 하는 이제 커넥티비티 결과입니다. 이 결과를 봤을 때 이 PCC라는 친구랑 이제 이 MPFC라는 영역
그리고 이제 VPCC, 뭐 RANG에 대한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이 커넥티비티 향상이 확인되었고, 그래서 요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좀 정량적으로 이걸 표현을 해봤을 때, 이 VPCC랑 MFC 그리고 VPCC, RANG라는 요 영역 사이의 커넥티비티가 자극 전 대비 자극 후 실제 THS 조건에서 통계적으로 이제 유의미하게 향상됨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해서 요 히트맵 같은 경우에는 이런 커넥티비티가 나타나는 이제 액티비티 실제로 좀 변화가 있는지를 좀 이제 히트맵으로 표시를 한 건데요. 보시는 것 같이 뭐 MPFC 그리고 뭐 RANG, 뭐 VPCC 이런 영역에서 이제 좀 이렇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이제 붉게 이제 영역들이 좀 더 상대적으로 활성화되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어, 이거를 이제 알파 대역에 제한을 해서 이런 커넥티비티의 변화를 확인을 했을 때, 이 PCC라는 영역과 이제 MPFC 요 두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이제 알파 커넥티비티가 향상됨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런 이 알파 커넥티비티의 방향성을 또 이게 쭉 보면은 이 후드 웹 영역에서 이제 프론탈 영역 쪽으로 이제 화살표 표시가 돼서 이제 방향성까지 함께 확인을 한 건데요. 결과적으로 요 PCC를 기반으로 이제 요 프론탈 영역 쪽으로 향하는 이런 커넥티비티들이 통계적으로 좀 유의미하게 향상되고 나타났다라는 걸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좀 정량적으로 확인을 했을 때 이런 커넥티비티가 실제 자극 조건에서 자극 전 대비 자극 후 통계적으로 뭐 유의미하게 증가를 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논문에서 이 VPCC 그리고 뭐 MPFC 이렇게 두 대 영역 사이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이게 좀 집중적으로 다루는 이유가 이 논문에서 말하기를 이 두 영역 사이의 커넥티비티 연결성은 이제 DMN이라는 이 네트워크, 디포트 모드 네트워크랑 좀 깊은 연관이 있고, 이 연결성, 이 두 영역의 연결성에 좀 문제가 있다면, 연결성 장애, 이런 게 있으면은, 신경질환 발병과 좀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논문에서는 이걸 좀 중점적으로 보게 됐고요. 그래서 이 결과들을 뭐 EEG랑 이런 걸 쭉 들어서 봤을 때 이 논문에서 말하기를 TACS는 충분히 이 알파 대역의 주파수 변조도 가능하고 이 네트워크의 변화 또한 이제 가능하다 보니까 이 TACS를 기반으로 이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변조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활용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마무리했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걸 실제로 좀 더 활용을 잘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해서 이 논문에 대해서 좀 논문들을 조사를 하면서 제가 아쉬웠던 부분, 뭐 좋았던 부분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논문 같은 경우에는 딴 건 다 좋았는데, 이 인텐시티 관련돼서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이 연구에서, 첫 번째 연구에서 이 THS를 자극세기에 따른 효과를 조사함에 있어서 이 논문들에서, 선행 연구들에서 찾을 수 있는 1mA, 2mA를 사용을 한 거는 상당히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자극세기를 쭉 보다 보면은 이 1mA, 2mA 만큼 이 1.5mA 세기를 사용하는 연구도 되게 많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뭐 실험에 조건을 추가로 해서 규모를 키우는 게 부담스러웠다면은 이 THS의 뉴로모듈레이션 효과는 이미 정말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차라리 쉼 조건을 제외하고 그냥 베이스라인 대비 이렇게 변화했다, 뭐 이런 식으로만 확인을 하되 자극세기를 좀 더 세분화해서 좀 더 넓은 범위의 이 세기에 대해서 연구가 수행됐으면은 좀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좋았던 부분인데, 이 센트럴 이스큐티브 네트워크라는 거였습니다. 최근 제가 이 어텐션 그리고 코그니티브 관련 연구를 진행 중에 있는데, 요런 관련 네트워크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수행을 해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가 실험을 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네트워크의 변화를 좀 확인을 해본다면은 이 논문화라든가 아니면 이 연구에 대한 의미 부여를 함에 있어서 좀 더 좋아할 것으로 생각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논문 같은 경우에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입니다. 이것도 제가 좋았던 부분인데 우선 휴식 상태에서 나타나는 이 네트워크 DMN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생소하고 좀 전문적으로 보여서 제가 좀 겁을 먹고 안 보고 있었는데 이 DMN이라는 이 네트워크의 연결성 감소 혹은 단절과 같은 현상이 신경질환과 연관이 실질적으로 있다는 점이 좀 많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DMN, 이 휴식 상태 뇌파를 가지고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실험을 하면은 휴식 상태는 항상 찍기 때문에 뭐 바이너럴 비트, 제가 하고 있는 바이너럴 비트, 뭐 TES 관련 연구를 이제 수행을 할 때 이런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좀 베이직으로 확인을 하고 넘어가는 것도 이제 연구의 퀄리티나 이런 걸 늘리는데 좋은 방안이 될 걸로 생각을 해서 요거에 이런 네트워크에 관련된 연구들은 좀 더 추가로 확인을 해보는 것도 좋을 걸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